안녕하십니까. 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에서 30년 그 사이 정도에 제 그 각별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음, 뭔가 이렇게 늘 마음에 걸리고 그런 게 있고, 어, 시간을 또 같이 많이 보내고 이제 그랬던 대학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색즉 시공에 대해서 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아마 어, 대학교 1학년 때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는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사범대로 전향을 했죠. 그래서 그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이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그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양자역학이라든지 어, 존재론, 인식론 이런 걸 바탕으로 그 나름대로 이제 그때로서는 이제 열심히 설명을 했죠. 근데 제 친구가 참 착하지. 에, 참 알아듣기 어려웠을 텐데 재미없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음,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그 울게 하소서 이렇게 라샤 큐피안가 이거 들어간 버전의 그 플라워 노래를 어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면서 한 친구 이렇게 생각이 나는 제가 자주 말하는 그 친구들 외에 좀 특별한 친구예요 저한테. 같이 술을 많이 마셨어요. 예,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뭔가 마음적으로 늘 뭐가 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다 대답을 다시 하려고 어, 울게 하소서는 대충 말도 안 되게 불렀지만은 나중에 몸이 회복되면 더 한번 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때는 제가 어 제가 이 색즉 시공의 공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생각했던 것은 이제 존재론과 인식론 그러니까는 어떤 소립자의 세계에서의 존재라고 하는 것, 어, 뭐 이를테면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것도 대부분은 사실 그 안이 다 비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핵과 전자 그 사이가 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식론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어, 우리가 색으로 보이는 색으로 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거 다 말하는 거긴 한데
근데 그 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어, 이를테면은 그 우리가 어떤 광자를 생각할 수 있고, 아니 뭐 입자라고 합시다. 입자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입자가 그 붕괴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 입자마저도 그렇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개 안에서는 어 에너지의 형태로 개 안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충족하니까요. 전체 개 안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입자와 에너지, 알갱이와 맥동으로 봤을 때 실체로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뭐 관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로 내가 그 뭐 굉장히 막 고민 즉문즉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이 걸으면서 그거를 막 끙끙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친구는 아마 흡족하지 않았겠지만은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였을 거예요. 참 좋은 친구인데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듯이 이렇게 수고했다는 듯이 그런 반응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제가 어 그때 이제 처음 막 그 불경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발췌독 비슷하게 계속 가고 뭐 팔만대장경 같은 걸 언제 완전하게 다 읽고 막 이런다는 게 어렵잖아요. 이를테면 진울대사가 몇 년 동안 책 속에 파묻혀 있던 게 바로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화엄경을 한문을 잘 아는 분이면은 몇 달 내로 독파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문으로는. 근데 이제 그 뜻으로 그 독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진울대사 같은 분에게도 몇 년이 걸린 거죠. 화엄 안에서 어, 불성에 대한 확신을 이제 찾고자 선교 일치를 그 찾고자 화엄 안에서 이제 오셨던 거죠. 의상대사도 화엄을 이렇게 하셔서 법성계 하셨고 그 화엄 일승 법계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형화돼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게 이제 다양한 그 뜻이 들어가 있죠. 화엄경을 이제 소화하신. 근데 이제 어, 그때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니 뭐 이거 내 순서를 어떻게 올릴지도 모르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쨌든 중론 같은 것은 제가 그 처음에 읽을 때 진짜 그 하나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금강경이 됐건 또 뭐 화엄경이 됐건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짧아서 중론도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근데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한문도 모자라고 그리고 그 내용도 어렵고 해가지고 다 발췌독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경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그리고 조금씩 더 메워가면서 보고 이제 그렇게 봤죠. 근데 그 20대 그 초반에는 일단 한 번씩 여기저기 들쑤셔 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보고 그게 내가 잘 소화가 안 됐지만은 뭔 느낌은 이렇게 그래도 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론 같은 게 아주 핵심일 텐데 핵심이라면 핵심일 텐데 이제 그런 거는 잘 안 왔고요. 전혀 감이 안 잡혔고요. 그리고 근데 중론이 굉장히 그 대단한 어 역시 용수보살이 참 대단한 분이시죠. 이제 반야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제 처음 이제 그 발을 디뎌보는 거죠. 성경에 비해서는 불경은 이제 제가 늦게 접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막 배타적이고 그런 죄가 아니라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불경을 이렇게 막 왜 저한테 그 질문을 했냐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뭐 입시 전까지 교과서 안 보고 다른 책을 봤는데 대학에 가서도 이제 전공책 안 보고 다른 책을 많이 봤어요. 일찍부터 도서관에 가서 늦게 이제 나와서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찾으러 와 보면은 뭐 전공책이 아니라 그뭐 철학책 같은 거를 보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뭔가 조금 이렇게 내가 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줄까 싶어서 물어봤겠지. 근데 물어보고 되게 후회했겠지. 에, 그리고 이제 어,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투병 기간 또 8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면서도 어 이제 골방 투병 요거 되기 전까지는 책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읽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여기 이사 오고 나서도 도서관 이게 다녔었고 천호동에 살 때도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그랬습니다. 투병 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은 근데 지금은 이제 책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 근데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어, 공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존재론적인 무라든지 혹은 인식론적인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중슬릿 실험 같은 거 그리고 또 불확정성 원리 같은 거 이 관측이 관측 대상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끼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자연과학에서 발견이 돼서 자연과학이 자연 철학에서 분과돼 나왔는데 다시 자연 철학으로 돌아가야 되는 지점에 이제 봉착을 해버렸죠. 근데 색즉시공에서의 그 공이 음, 지금 다시 한번 대답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지금도 많이 부족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뭐 바닥 내공 다 드러나 보이더라도 이거라도 잘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늘 부족하죠. 이건 인식의 문제다. 공은 인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를테면은 어, 삽살개가 용감하죠. 그 친구네 집에 삽살개가 있었고 이제 조그만 개 두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개를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때는 삽살개를 목줄이 있어도 제 친구가 꽉 끌어안고 있고 그다음 제가 들어간 다음에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이제 서로 각방을 쓰는 거지 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어렸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성인 되고 나서뿐 아니라 한 40대 한 초중반까지도 저는 이렇게 근처에도 못 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삽살개는 용감하죠.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얀 털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고 덩치 크고 주인한테는 충직하고 강아지지만 또 외부 침입자들에게는 아주 어? 무서운. 근데 저하고 또 다른 특별한 친구 연락이 안 되는 친구 그 친구하고 이제 헤비급여라고 하는 친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면은 걔를 어떻게든 걔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게 이렇게 그 모든 개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걸 잘 해줬죠. 워낙에 제가 무서워하니까. 근데 삽살개는 용감했다. 삽살개는 용감하다. 이런 인식 있잖아요. 이런 인식. 그런 성격을 진짜 가지고 있는가. 재미있는 게 저하고 그 헤비급 친구하고 둘 다 키는 큰 편이지만 몸무게는 이제 저하고 친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그 딱 친구가 먼저 잡고 있을 때 들어가야 되니까 잡고 있을 때 제가 먼저 이제 빠르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잡은 거를 뿌리치고 막 저한테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막 그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겁을 하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개 키우시는 분들 목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지금의 저는 강아지들 이 저를 보고 거의 짖지도 않게 바뀌어 있지만 몇 년 전에 저는 걔를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친구한테 벗어나서 이제 그 용맹스러운 삽살개의 자성 이제 인식을 할 때 속성을 붙여버리는 거죠. 식별을 해서 이제 분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분별로 가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소박한 관점에서 볼 때 삽살개가 있는데 삽살개는 용감한 녀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는 거라는 거야. 왠지 아세요? 제 바로 뒤에 제 친구가 왔거든요. 헤비급 친구가. 또 제 친구의 손을 벗어나려고 막 안간힘을 써요. 왜? 걔 집으로 도망갔더라고.
그러니까 그 개들이 보통 어떤 거, 개뿐 아니라 사자나 곰 앞에서도 어, 뭐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팔을 팔다리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어떤 패딩 같은 걸 입고 있는 상태면은 이렇게 딱 벌리는 순간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는 체구가 문제가 아니라 키가 문제가 아니라 옆으로 혹은 두께로 이렇게 확 벌리면은 곰이고 사자고 움찔하거든요. 근데 삽살개, 그 용감한 삽살개가 나한테 용감했던 삽살개가, 제가 몸무게가 이제 그 슬림하고 또 한때 더 빠졌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지금도 좀 빠지고 좀 빠졌는데 어, 근데 그때도 뭐 좀 빠졌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 친구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삽살개의 그 입장 눈에서 봤을 때 이 두께라든지 이 넓이라든지, 그때도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이제 부피가 어 덩치 큰 애가 입은 거랑 저는 슬림한 상태에서 그 또 이 이렇게 부풀어진 그런 옷이 아닌 그런 그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삽살개는 용감하다고 하는 자성이 없는 거죠. 공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은 먼지가 돼요라고 하는 거를 찍은 게 있는데, 한 일미진 중 함시방, 이 또 화엄 그건데, 그 안에 공인데 함시방이 있는 공이죠. 그러니까 공이 엠프티니스가 아닌 오픈니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점 안에 모든 가능성들이 포개져 있는 것. 그거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이거 언제 올릴지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나중에 그 링크를 그때가 생각이 나야 될 텐데, 먼지가 돼요. 이거를 하시면은, 검색하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거기에 제가 했던 얘기는, 이 공간 내에 지금 제 목소리도 한 점 내에 전파가 아니라 음파로 닿고요. 그리고, 어, 우주 배경 복사도, 어, 아주 미미하지만 한 점 내에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고르게 분포하는 그 분포도가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 우주가 지금 현재의 저뿐 아니라 제 목소리뿐 아니라 우주 배경 복사까지 있습니다. 파장에. 그 안을 지나가고 있는 맥동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공입니다. 공. 규정되지 않은 그 상태. 근데 거기에서 이를테면은 내가 뭐 어떤 무슨 TV 뭐 그런 거를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그 지나가는 걸 잡아서 그 해당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비어 있거나 또 인식에 따라 다르거나 이렇게 그 설명했던 데에서 또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인 설명일지 모르지만은 겹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재성이 겹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삽살개에게는 용감함과 두려움이 겹쳐 있어요. 근데 웃겨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더만. 내가 가는데 그렇게 용감하게 짖으려고 막 그 하더니 바로 뒤에 친구가 들어오니까는 계집으로 숨어버려. 그리고 이 조그만 개들한테는 또 장난을 엄청 많이 쳐. 꼭 그 눈구렁이 막 그런, 어? 하여튼 내가 지금 그 개를 그 본다면은 되게 이쁘다고 막 이렇게 그 쓰다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땐 무서워서 뒤질 뻔했죠. 어? 이것도 그럼 나에게도 자성이 없는 거네. 내가 걔를 무서워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걔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나의 역사를 보면은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금강경, 그죠? 금강경의 법은 법이 아니어서 법인 거죠. 내 친구는 착하니까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도 될 거야. 마음은 마음이 아니어서 마음인 거고, 나는 내가 아니어서 나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이면 난 지금도 걔를 무서워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님으로 해서 그 자성이 없음.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이 공간 안의 한 점에 있는 것 중에서 실현되는 게 어떤 게 실현될지 모르지. 근데 그게 바로 그러한 공성만이 아, 하나 나중에는 이제 공도 이제 어, 공변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논리들이 펼쳐지고 하긴 하지만은 그 중론이 이제 그런 작업을 그 28개인가 그걸 가지고 사고 논리로 다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말이나 이런 그런 말로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제 중론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는 내가 이제 친구에게 그 해주는 얘기로서 친구가 불경을 뭐 어느 정도 보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쭉쭉 얘기해 두겠지만은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걸로 한번 원효대사 해골물 한번 가봅시다. 원효대사가 의상대사하고 이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한 번 잡히기도 하고 그다음 그래도 또 가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다 현장 법사 배우려고 한자문명군에 다 갔던 때예요. 근데 결국 원효대사는 안 건너죠. 의상대사만 건너죠. 근데 의상대사가 원효대사 그 현장 법사 밑에서 배우지 않죠. 화엄경을 배우죠. 지엄대사한테. 그리고 원효대사는 갈 필요가 없구나. 해골물 마시고 일체유심주를 깨쳐서 어떻게 보면 현장대사 유식사상을 배우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비판서 뭐 이런 거를 쓰시죠. 그 판비량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 현장 법사가 그 배워온 그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것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이니까 어, 엄청난 분량의 그 저술을 하셨죠. 근데 원효대에서 해골물 하면은 일체의심조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 허망한 거고 공한 것이다. 이제 이 정도로 갈 거면은 원효대사 얘기를 제가 안 꺼냈을 거고, 자, 친구야, 봅시다. 이제 해골물을 마셨어. 이제 그게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이, 뭐, 증명해내기는 어렵지만은 그 지역에, 실제로 그 토굴 형태의 무덤들은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 토굴을 들어가는데 그 토굴이 무덤일 수도 있고요. 입구가 열려버린 무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그 토굴일 수도 있고. 근데 자연스러운 토굴인 줄 알고 들어갔겠지. 아무리 그 법력 이제 그 신심을 내서 이제 가려고 하는 분이라고 해도 무덤에서 이렇게 자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이제 그 토굴이면은 뭐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그 비 오는 날 하룻밤 머물고 그랬을 만한 장소라고 이제 분명히 믿고 갔을 거예요. 그죠? 게다가 이렇게 쭈적쭈적 해보니까는 아, 맞네. 사람들이 쓰던 바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뭔가 원통형이고 물이 있는 거야. 뭐, 그 안에 뭐 빗물이니 낙수물 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물이 있었겠지. 목은 칼칼하고. 그러니까, 아유, 여기가, 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누가 이렇게 해놨네. 여기서 물 마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신 거지. 꿀맛이지, 꿀맛. 그리고 이제, 이제 목이 시원해졌으니까 한, 한숨 자자. 눈 좀 붙이자고 자고 일어난 거야. 근데, 어, 그 토굴은 이제 무덤용 토굴이었던 거지. 민방용 토굴이 아니라 무덤용 토굴. 다 파헤쳐지고 뼈들이 널브러져 있고 깨진 해골 바가지 동그란 부분에 물기가 이렇게 어저께 다 마셨기 때문에 약간 남은 물기가 있고 우웩했겠지. 그 공간도 충격적이고 근데 그거보다 어우 저 물 마신 거 아니야. 그게 막 얼마나 막 별의별 게 다 있었겠어 그게. 그 무덤이 언제적 무덤이냐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언제적 무덤이냐에 따라서 그 상상해 보면은 아주 끔찍한 일이죠. 예전에 그거를 원효대사 얘기를 그 현각스님 아시죠? 현각스님이 그 이제 외국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물론 이제 하셨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알아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약간 조금 그 더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앞쪽 설명은 저랑 같아요. 어우, 이 물을 누가 이렇게 이 표주박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놨네? 눈을 떴는데, 이, 요 해골, 여기 막, 그 짐승의 해골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 핏물하고 막
죽은 그 사체 그 털 막 이런 게 막 보이는 그걸 하자마자 그 듣던 외국인 그 분들 중에서 웩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상상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때 원효 대사께서 일체유심조를 깨치셨다고 이제 그,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식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심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또 성리학에도 괜히 심통성정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채용론 같은 이런 시스템이 그 유학에는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유학이 나온 거죠. 그 주자 선생 해서 근데 자 공하다고 하는 것과 일체유심조와는 무슨 얘기일까? 공한데 이 일체를 오직 식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토굴 있죠? 그 토굴이 민박용이었건 무덤용이었건 인간과 같은 분별을 안 하는 다른 동물들마다 뭐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은 안 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그게 민박용이건 무덤용이건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곳이 해굴이건 아니면은 잘 만들어진 그 하여튼 그런 표주박이건 똑같다고요. 식별 이후의 분별이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두뇌가 이제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근데 있는 그대로를 못 보게 하는 거기도 해. 불생불멸, 부구부정, 불구부정, 또 부증불감 한 공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하기도 해. 그 토굴은 민박용이건 무덤용이건 사실상 식으로 그려내고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어떤 그 차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식으로 그날 밤에는 좀 꽤 괜찮은 민박집이 된 거야. 공짜 민박이긴 하지만 이제 토굴 같은 데서 이제 그 비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토굴이 있는 지역에서는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아침에 무덤인 거를 확인했을 때는 완전 반대의 시기. 일체를 오직 그러니까 민박용이건 무덤용이건 걔네들은 그냥 걔네들일 뿐이야. 여여할 뿐인데 오직 마음만으로 식만으로써 만들어낸 거지. 어제는 민박집을 만들어내고 오늘은 무덤을 만들어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것은
어, 그 어떤 것도 규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가 막 20대 초에 했던 공설명보다,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친구가 이, 이걸 들을 일은 없겠지만 듣게 된다면은 이해하기 더 쉬웠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입자의 성질이라든지 관측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존재론과 인식론적인 공을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인식론적인 것이긴 해요. 근데 인식론적이면서 또 존재론적인 그 공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들, 규정되기 전까지 포개져 있는 상태. 토굴이 민박집과 무덤으로 포개져 있는 상태.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 포개져 있는 상태가 공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거나 무슨 저 토굴 같은 게 다 헛것이다, 신기루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걸 막 입자 수준으로 가면은 사실은 공이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때 약간 그런 그 내용도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교정을 하는 거예요.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제가 조금 어, 고쳐 지금 또 생각이 그때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고치면 좋죠. 그게 아니고 그게 있다 해도 무엇으로 있는 건 아니야. 딱 무엇으로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식을 통해서 일체를 창조해 버리는 거지. 만들어 버리는 거지. 밤에는 민박집으로, 아침엔 무덤으로. 그래서 본래 규정성이 없다. 이 색이 그냥 다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어, 그 성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욕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욕계 색계 그래서 그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색계는 엄청난 사람이 도달하기 힘든 경지예요. 욕계가 바로 그런 남녀, 식탐 여러 탐욕들이 있는 것이고 색계로 올라가는 순간에 남녀의 구분이 사라져요. 근데 그 색, 이런 게 다 색인데 이 색은 사실은 공이다. 사실은 공이다. 어떤 면에서 공이냐? 여기에 지금 여기는 제가 투병을 하고 있는 어떤 골방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완치를 해서 이제 다시 일을 하고 한 다음에 은퇴를 한 다음에 여기를 전문 유튜버 스튜디오로 꾸며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투병하던 골방이 이제 핫한 할아버지 유튜버의 스튜디오가 되는 거지. 규정성이 없는 공이라 이거죠. 이제 한번 보자. 친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